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뭘로 불러?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어떻다고? 그거랑 같다고요. 자, 모든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전부 다 얘야. 빨리 와. 자, 모든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항상 다 이걸로 한다고. 자, 그런데 빨리 책 피고 103쪽 피고 빨리 앞에 봐. 자,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통해서 또는 문제에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 어떤 조건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할 거냐면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고. 자, 예를 들면 자, 가장 어떤 부등식을 쭉 풀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는 x의 무슨 값을 대답할 수 있어?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자, x가 뭐 이렇게 되면 x의 무슨 값? 최대값은 5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x, y 여기 둘 다 문자야. 둘 다 모르는 애들이면 이걸 가지고 x의 최대값이 y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x 제곱 빼기 x는 x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얘의 최대값은 이거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양쪽이 다 같이 변하면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가 없지. 한쪽은 픽스가 돼야 나머지 한쪽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어쨌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또는 문제에서 이 부등식이 해당 조건 하에서 성립한다라고 알려주면 그 부등식의 양쪽 중에 한쪽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한쪽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을 활용할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등식이 바로 자, A, B가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더해서 2로 나눈 값, 더해서 2로 나눈 값. 얘를 뭐로 부르니? 더해서 2로 나눴어. 그럼 A, B의 평균이라고 불러. 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평균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얘를 산술 평균 이렇게 부르는데 자, A, B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 얘도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뭐 이름이 기하 평균인데 자, 요거는 얘는 산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원래는 얘를 기하학적으로 도형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왜 이름이 기하 평균인지는 뭐 잘 몰라도 되고. 자, 하여튼 이 둘 사이에 대소관계가 항상 이렇게 성립하더라 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대소비교 이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대소 비교 방법이 크게 세 가지를 해봤는데 빼거나 제곱을 해서 빼거나 나누거나.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원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라고 얘. 그래서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뺐더니 루트가 좀 있어서 잘 못하겠다 그지? 근데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서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면 자, 루트 AB를
제곱해서 한번 빼볼게 얘를. 그러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얘도 4분의 4로 고치면 4분의 마이너스 4ab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2ab여서 다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실수를 제곱하니까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원래들을 비교해도 항상 얘가 더 크겠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고, 0이 되는 순간은 언제겠어? 0이 되는 순간은? 그렇지. 여기 0이 되려면 A랑 B랑 어떻다?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식이야. 자, 이 등의 성립 조건은 어떨 때? A랑 B랑 같을 때. 자, 워낙 유명한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어서, 자, 얘를 외워야 되는데, 요 식으로 외워도 되고, 실전에서는 분수가 보통 싫어서 이를 이쪽으로 곱해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떤 두 수의 합의 꼴이야. 여기가 합의 꼴. 합의 꼴은 크거나 같다. 2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2배 루트 곱의 꼴이다. 이렇게. 자,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활용할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의 식을 문제에서 항상 A, B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어떤 하여튼 두 개의 수의 합의 꼴이 나오면 그 두 수의 곱의 꼴과 합의 꼴 사이에 이런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걸 활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한쪽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둘 다 변해서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한쪽이 픽스돼 있어야 돼. 곱하기 꼴이 일정한 숫자거나 또는 더하기 꼴이 일정한 숫자여야 나머지 상대방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곱이 일정하다. 얘가 숫자다. 그러면 합의 꼴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의 무슨 값을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을 대답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합이 일정하면 2를 나누고 양변을 제곱하면 곱하기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 자, 근데 그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은 결국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산술기에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저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요 순간이 핵심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두 수가 같을 텐데 어떤 두 수냐 하면 이렇게 더하기 꼴로 돼 있는 애들은 얘가 동류항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연산을 통해서 간단히 못하지. 근데 얘를 곱하면 뭐 예를 들어 요 A 자리에 뭐 2x가 들어가고 B 자리에 3y가 들어가면 곱해보면 뭐가 돼? 6x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보면 얘는 어떤 두 수의 곱인지가 케이스가 너무 많지. 두 개를 곱해서 6xy가 되는 거는 6x랑 y랑 곱해도 되고 x랑 6y랑 곱해도 되고, 얘를 보면 두 수가 누군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그 두 등호 성립 조건은 두 수가 같을 텐데 어떤 두 수냐면 여기서는 두 수가 안 보이니까 더해져 있는 두 수가 같을 때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두 수가 같을 텐데 어떤 두 수? 더해져 있는 두 수가 같을 때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것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서의 식은, 이 식을 만들 때는 항상 내가 문제에서 곱하기를 숫자로 알려주고 더하기를 물어볼 때도 있고 더하기 꼴을 숫자로 알려주고 곱하기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뭐를 알려주든 상관없이 등호는 더해진 두 수가 같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산술기하에서의 기준은 항상
합의 꼴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곱의 꼴을 먼저 보면 얘가 어떤 두 수의 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합을 주건 곱을 주건, 곱을 주면 합을 물어볼 거고 합을 주면 곱을 물어볼 거라고? 뭘 주고 뭘 물어보든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은 누구라고? 합의 꼴을 기준으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부등식을 갖다 쓰면 돼. 그냥 그래서 해서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보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자, 그래서 자, 요 산술기하 평균 식 자체는 외워야 되는데 실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도 되고 실전적으로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 게 더 편해. 등호 성립 조건까지 같이 세트로 기억해야 돼.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라고? 두 수가 같을 때 어떤 두 수? 더해진 두 수.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걸 써먹으려면 그 두 수가 반드시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자, 우리 앞에 공원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그린다. 그지?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라 보면 제일 첫 번째 생각은 뭘 해야 돼?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무조건 잘 보인단 말이야. 자,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만약에 못 그리는 이유는 보통 문자가 여러 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맥시멈으로 지금 2차 함수까지밖에 모른다고. 그지? 차수가 2차가 아니라 막 4차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등의 이유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두 번째 단계는 만약에 문자가 여러 개면 어떻게 써? 조건식을 찾아서 한 문자로 만들었지. 그지? 일단 한 문자로 만드는 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인데 한 문자로 만들었더니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지금 2차 함수에 제한된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근데 2차 함수를 넘어갔어. 막 4차 함수가 되고 이러면 그려 못 그려. 그럼 두 번째 단계로는 뭐 할 거냐면 2차가 아니어서 못 그리겠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는 치환을 해서 4차 꼴인데 어떤 2차 꼴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치환이 되면 치환을 하면 다시 2차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치환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형으로 바꾸는 거야. 자,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실패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치환을 통해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야. y는 뭐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 그려 못 그려? 그래서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y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t는 x제곱 해서 여기는 x축 t축에다가 이차함수를 그리고 여기는 다시 t축 y축에다가 이차함수 그려서 x범위 가지고 t범위를 찾고 t범위 가지고 y범위를 찾고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그림을 여러 번을 그리게 된다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돼. 치환을 했는데도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원리는 지금 배우는 절대 부등식밖에 없는 거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세 단계로 생각해.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치환 후 그래프. 거기까지 실패하면 그 다음보다 산술기하다. 됐어? 최대 최소 문제는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았어요? 자, 산술기하는 근데 언제 써야 되냐면 일단 그 대상이 뭐여야 돼. 반드시 양수 조건에서 합의 꼴과 곱의 꼴 둘 중에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자, 산술기하 식 자체가 뭔지도 기억해야 되고 세트로 이 산술기하를 언제 써먹는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
자, 산술기하 식은 다 외웠어 이제. 언제 쓰는 거야? 무슨 조건에서? 양수 조건에서 합의 꼴이나 곱의 꼴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면 얘를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유형별로 그 사용의 1, 2, 3, 4번 뭐 있는데 그 중에 3, 4번은 문제를 풀고 와서 다시 볼게.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 먼저 보면, 자, 16번은 양수. 자, 양수 조건에서 이거일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얘는 지금 산술기하를 하고 오는 거니까 산술기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최대 최소 문제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문자가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되는데 이건 문자가 몇 개야? 두 개니까 이런 조건인식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어서, 자, x를 뭘로 고칠 수 있어? 12-4y로 고칠 수 있지. 그러면 x를 12-4y로 고치면 이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됐지. 얘를 fy라고 한다면 y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릴 수 있어? 여기 y축으로 보면 0하고 3하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맞아? 근데 치환을 통해서 문자가 사라졌지? 문자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 너는 이름을 남겨야 되고 문자는 범위를 남겨야 돼, 범위를. x의 범위가 어땠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남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y는 3보다 작고 0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만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최대는 여기서 최대구나. y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그럼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6 곱하기 2분의 3 9.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 절대부등식을 배웠으니까 양수 조건에서 합을 주고 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양수 조건에서 합 주고 곱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된다고. 산술기하를 푸는 방법은 합과 곱 중에 누구를 기준 삼아서 하라 그랬어? 합을 기준 삼아서. 합의 꼴 오른쪽에다가 뭘 갖다 붙이면 돼. 그냥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네들을 곱한 거, x 곱하기 4y 이렇게. 이게 산술기의 식이라고. 합의 꼴 오른쪽에다가 2배 루트 걔네들을 곱한 걸 갖다 쓰면 된다고. 자, 근데 얘가 얼마라고 줬어? 문제에서 12라고 줬다고. xy를 물어봤으니까 요 루트 안에 4가 밖으로 나가면 얼마야? 루트 안에 4가 나가면 2는 4 루트 xy. 4로 약분, 양변 제곱 해서 xy 최대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어쨌든 이런 부등식을 쭉 풀면 최종적으로 이 9라는 거는 xy의 최대값이 9라는 거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9라는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면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 그랬어? 이 더해진 두 수가 어떨 때?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며. 그때가 답이겠지, 그지? 등호가 성립할 때가, 그지? 더해진 두 수가 지금 더해서 얼마로 준 거야? 그러면 둘이 같으려면 얼마씩으로 같아야 돼? 6, 6씩으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x가 6이 돼야 되고 4y가 6이 되려면 y는 2분의 3이어야 되니까 x가 6, y가 2분의 3 둘이 곱하면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풀지 않고도 결과치를 미리 예상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 x, y를 그냥 찾아버려서 걔를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고. 자, 얘는 산술기하 중에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산술기하를 안 쓰고도 원래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 산술기하 식을 만들어서 부등식을 풀어서 풀 수도 있고, 이 부등식을 푸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등호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 x, y를 찾아서 그냥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아까 3단계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특히나 양수 조건에서 합과 곱은 굳이 이렇게 이차함수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산술기하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지? 산술기하는 언제 쓴다고? 무슨 조건? 양수 조건에서 합, 곱 둘 중에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기준은 누구라고? 합을 기준으로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자, 얘는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볼 때고, 자, 그 2번은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볼 때인데 곱이 2다. 3x 더하기 4y 얘 최소값을 물어봤어. 양수 조건 하에서. 어쨌든 양수 조건 곱 합이야. 그러면 뭘 써야겠다?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는데, 아까 산술기하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이렇게 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등호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 x를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떤 두 수가 같을 때라고? 더해진 두 수가 같을 때인데 이거는 더하기를 아직 알아몰라. 그래서 이 두 수가 얼마로 같아야 되는지를 하려면 계산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볼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부등식을 만드는 게 더 편해. 합의 꼴 오른쪽에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12xy 그냥. xy가 얼마래? 2니까 루트 24는 2루트 6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서 4루트 6이 되겠다, 그지? 여기 최소값이 되는 거지.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면 그냥 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지?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볼 때는 등호 성립 조건으로 구하는 게 더 빠르고. 그래서 자, 3번은 곱을 주고 물어보기는 역수꼴에 합을 물어봤지만 어쨌든 양수 조건에서 곱합이니까 산술기하를 떠올리는 거야. 기준은 누구라고? 곱합 중에 합. 얘는 합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같으려면 얼마라고 같아야 될지가 금방 암산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그냥 합은 그대로 쓰자고.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하기 이렇게. 근데 xy가 1이니까 루트 16은 4, 2, 8 해서 그냥 최소값이 구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4번도 곱을 주고 물어보는 거는 제곱이 있지만 어쨌든 합의 꼴이지. 양수 조건에서 곱, 합,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뭘 써야겠다? 산술기하를 써야겠다. 산술기하는 더해진 두 수가 같을 때가 답인데 더한 걸 뭔지 모르니까 당장 얼마씩인지 모르겠다, 그지? 그러면 그냥 뭐 하자고?
합의 꼴 오른쪽에다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2x제곱 y제곱 xy가 2니까 x제곱 y제곱은 4가 루트 밖으로 나와서 2니까 4 루트 2가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 5번은 x 더하기 2y는 4를 주고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애최소를 물어봤어. 양수 조건이긴 한데 정훈아 정신 차려. 아니 지금 문제를 한참 풀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왜 페이지가 안 넘어갔어? 어? 아니 책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책 피라고 빨리 뭐해? 자 합을 주고 얘는 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역수꼴에 또 합을 물어봤단 말이야. 합과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니까 산술기하는 합과 곱에 대한 얘기라며. 여기는 또 합이야. 그래서 당장 안 되는데 그래서 곱의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일단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면 뭐 할래? 일단 통분을 한번 해보면 xy 분의 x 더하기 2y 이렇게 마침 요 x 더하기 2y를 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xy 분의 4 이렇게 통분을 해놨더니 곱의 꼴이야. 분모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합과 곱이니까 일단 얘도 뭐다? 산술기하다. 근데 이거는 합이 주어졌잖아.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떨 때? 더해진 두 수가 같을 때니까 합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등호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 두 수를 찾아서 대입한 게 답이란 말이야. 그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산술기하 써서 식을 변형을 해도 되고. 산술기하 식 변형은 합과 곱 중에 기준이 누구라고? 합 오른쪽에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2xy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산술기하 식인 거지 그지? 자 루트 없애려고 양변을 제곱하면 16은 4, 2, 8xy가 돼서 xy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역술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바뀐다 그지? 네, xy 분의 4를 물어봤을 때 다시 4를 곱하면 얘는 2보다 커나 같지?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그냥 등호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 두 수를 찾아버려. 더해서 4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더해서 4면 얼마씩으로 같아야 돼? 2씩으로 같아야지. 그럼 x는 2고 y는 1이니까 x에 2, y에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합이 주어지면 등호 성립 조건을 찾아서 그냥 그 숫자를 대입한 게 답이란 말이야. 됐니? 자, 근데 문제는 이 5번 이렇게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합과 역수꼴의 합인데 만약에 이런 애를 물어보잖아? 그럼 얘처럼 똑같이 통분을 해보면 이게 2x 더하기 y가 되지. 얘는 우연히 통분을 했더니 이 분자가 딱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고백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통분을 했을 때 얘가 안 나와서 얘를 알 수가 문제가 생겼지 그지? 그래서 이 방법은 합과 역수꼴의 합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안 돼 그지? 이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는 처음 보고 생각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알려줄 테니까 기억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이런 거는 한 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해결 방법을 기억했다가 따라가는 거야. 자, 합과 역수꼴의 합은 통분의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아. 우연히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자, 얘를 구하랬잖아. 구하랬는데 이 합의 꼴과 이 녀석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1을 곱해봤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만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그런단 말이야. 주어진 숫자가 4야. 그럼 얘를 내가 양변을 4로 나눠봐.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주어진 숫자 식을 가지고 1을 만들 거야. 1 곱하나 마나한 숫자 4로 나누고 4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럼 요 1 대신에 얘를 갖다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요 1 대신에 쟤를 갖다 쓸 거야. 자, 4분의 1은 앞으로 뺐다고 치고 요 합과 역수꼴의 합을 전개를 하면, 자, x분의 1 곱하기 x는 1이고 y분의 2 곱하기 2y는 4고 x분의 1 곱하기 2y는 x분의 2y고 y분의 2 곱하기 x는 y분의 2x라고 이렇게. 졸지마! 일반적으로 합의 꼴과 역수꼴의 합의 꼴은 대처 방법이 요 역수꼴의 합의 꼴에 얼마를 곱해라? 1을 곱하는데 그 1을 주어진 조건식으로부터 끌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뭐 하면? 전개를 하면 다른 부분은 다 숫자고 여기만 문자지. 근데 요 녀석이 숫자는 좀 그렇지만 XY로 보면 역수꼴이지. 역수꼴은 곱하면 문자가 다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할 쓰는 거야.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야? 그냥 4가 되지. 그래서 요만큼의 최소값이 얼마다? 4다. 근데 거기에 4를 더하고 1을 더하니까 이 괄호하는 9가 됐고 앞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은 4분의 9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아니, 이런 생각을 처음 보고 못하는 거야. 요 유형을 기억했다가 대처 방법을 외워서 근해 공식처럼 요 방법 자체를 외우는 거야. 합의 꼴이 주어지고 역수꼴의 합을 물어보면 1을 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할 쓰란 얘기야. 그래서 자, 요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응용된 것들을 더 봅시다. 요 지금 응용꼴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를 간 건데, 자 17번 보면 졸지마. 자, xy가 양수다. 자, 1번은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래. 요 숫자 4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둘이 무슨 꼴이야? 역수꼴이니까 원래는 산술기하는 합이나 곱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잖아. 이제 기본형을 벗어내면 하나를 숨겨줘. 안 준단 말이야. 안 주는 방법으로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역수꼴이야. 그럼 곱하면 x가 곱이 일정한 거지. 그 곱이 일정하다는 걸 곱을 주는 대신에 식을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원래는 x, y는 4다 이렇게 곱을 주고 x 더하기 y의 초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가 미리 이 y를 뭘로 고쳐서 x분의 4로 고쳐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인데 곱이 일정하다 해가지고 미리 문자를 속여서 이렇게 준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곱은 일정하겠네 보이니까 바로 산술기하를 쓰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하면 4가 돼서 그냥 최소값이 얼마다? 4다. 응?
자, 2번은 x 더하기 y분의 1, y 더하기 x분의 1.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전개하면 얼마야? xy. 요렇게 전개하면 xy분의 1. 요렇게 전개하면 1. 요렇게 전개해도 1. 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2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뭘 쓸 수 있어, 이제 다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한 게 1이고, 거기에 얼마가 더해져 있는 거야? 2가 더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4다. 자, 3번은 2x 더하기 y, x분의 8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정신 차려. 자, 얘를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합과 역수꼴을 보면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전개지, 전개, 그지?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16.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y분의 2x, 이렇게 곱하면 x분의 8y 해놓고 여기서 뭘 쓰면? 산술기를 쓰면 합은 2배 루트 곱하면 얼마? 둘이 곱하면 28에 xy 다 약분되고, 거기에 얼마가 더해져 있어? 17이 더해져 있다, 그지? 루트 16이 4니까 8 더하기 17은 25.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된다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애들이 이렇게 풀어. 여기서 그냥 저는 산술계를 먼저 쓰면, 여기서 산술계를 쓰면 2배 루트 2xy. 일단 쓰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x분의 8 더하기 y분의 1을 산술계를 쓰면 2배 루트 xy분의 8. 문제에서 얘네 둘을 지금 뭐 한 걸 물어봤어? 곱한 걸 물어봤으니까 얘네 둘을 곱한 거랑, 그럼 얘네 둘을 곱한 거랑 비교득, 어차피 다 양수니까 큰 것끼리 곱한 거랑 작은 것끼리 곱한 걸 보면 이쪽이 더 크겠지, 그죠? 무조건 얘네 둘을 곱하면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루트 안에서 곱하면 xy가 약분되면서 28에 16이 돼서 루트 16이 4, 4, 16이 되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 최소값이 16 아닌가요? 라고 하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위에 게 맞아. 그럼 아래 건 왜 틀렸냐면,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자, 왜 틀렸냐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최소값이 16이라고 얘기하려면 얘가 16이 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식을 지금 요 산술기하를 몇 번 썼어? 2번 썼단 말이야. 이 등호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야? y랑 2x랑 같을 때야, 그지? 근데 요 등호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야? 얘랑 얘랑 같을 때잖아. 근데 이 두 식을 곱해서 만든 이 부등식에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도 같고 얘도 같아야 이게 같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같으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이게 같으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 빨간색이 되면 파란색은 안 되지. 얘가 되면 얘는 안 되지. 동시에 같아질 수가 없어서 이 등호, 식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이 부등식에서 이 등호는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최소를 구할 수가. 그래서 주의사항, 산술기하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웬만하면 산술기하를 몇 번만 써야 돼? 한 번만 써야 돼. 혹시 산술기하를 여러 번 쓸 거면 그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나를 확인해야 돼. 반드시.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면 최소값을 이렇게 얘기해도 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면. 산술기하를 여러 번 쓸 건데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쓸 때마다의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서 동시에 가능한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게 되면 여러 번 써서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 방법으로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다. 한 번에 가야 된다. 그럴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의꼴과 역수꼴의 합의꼴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곱하면 안 되고 우연히 될 때가 있지.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서. 근데 그건 우연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보통은 뭐 한다? 전개해서 산술기하 몇 번만 쓰자? 한 번만 쓰자.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졸려 아침부터. 자, 오셨나? 어? 아, 오셨어? 쉬고 가는 거. 자,